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늘 있었던 오피스 아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 첫 번째 오피스 아워라서 그런지 미드저니 V8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2026년 로드맵까지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업데이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V8 이미지 모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산 워크플로어 UI의 대규모 리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V8 모델 같은 경우에 미드저니 코어 개발팀이 진행하고 있고, UI 리뉴얼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 프로덕트를 총괄하고 있는 CPO 중심으로 작년 말부터 생산 워크플로어 부분은 웹 개발팀이 독자적으로 독자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되는 게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드저니 모델 개발과 워크플로어 개발은 상호 의존성이 많이 떨어지는 개별 프로젝트 성격이 강해서 완성되는 대로 각각 릴리즈할 모양입니다. UI 개발의 목표는 단순하고 강력한 UI를 만드는 것이고, 모바일도 훨씬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현재 미드저니 UI 같은 경우엔 서비스와 함께 처음부터 빌드업 된 것이 아니라 디스코드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내용을 웹에서 구현하겠다라는 목표로 제작된 UI이기 때문에 워크플로어 자체가 디스코드를 반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약간 꼬여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리고 이후에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로 장착된 형태입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를 통째로 날리고 제로 베이스부터 새로 설계해 나가겠다는 게 UI 개발팀의 목표예요. 결과적으로는 완성된 V8과 새로운 워크플로어가 적용되면 미드저니의 사용감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존 미드저니 사용감에서 불편한 건 디스코드에서 프로세스를 하나 진행하고 이어서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되는 이런 워크플로어 자체를 생성 후 수정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는 단순한 워크플로어로 변경될 게 예상됩니다. V8 모델 진행 상황인데, 학습은 대략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 진행됐으면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성형 AI 모델의 특징상 30% 정도까지 완성할 때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후에 100%까지는 가속 구간으로 개발 속도가 30%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반 정도 진행된 상태가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V8 모델은 보수적인 스케일로 출시될 게 예상된다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수적 스케일이라는 것은 원래 의도보다 작고 보수적인 모델 규모의 데이터셋을 사용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성능을 모두 다 구현한 게 아니라 일부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추가로 어디드온 되는 업데이트 형태로 계속 발표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V8 모델의 아키텍처가 기존의 V7 아키텍처와 다르기 때문인데, V7 아키텍처 같은 경우엔 처음 제로 베이스부터 한꺼번에 쌓아 올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쌓아 올리는 모델이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건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기능을 수정하거나 성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V8 모델 같은 경우엔 기본 모델에 추가로 모듈형으로 빌드업해서 쌓아 올리는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롬프트 이해력을 향상시키려면 특정 블럭의 성능을 올려서 다시 조립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텍스트 렌더링도 추가적인 텍스트 레이어를 결합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옴니 레퍼런스 같은 경우엔 V8에 이런 모듈형 기능으로 설계돼서 개발된 기능인데, V7에 억지로 추가된 기능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후에 V7 기능에 100% 호환돼서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아키텍처적 차이 때문에 이미지 품질도 좋고 ORF 동작도 충분히 개선되고 이후에 새로운 기능도 개발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게 V8 모델의 장점이에요. 이런 새로운 아키텍처 베이스의 V8 모델에서 학습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지능, 텍스트 렌더링, 편집 성능은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다는 이야기인데,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블럭으로 개발된 V7과는 다르게 지능 부분이 부족하다면 지능 부분의 블럭을 추가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다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 자체에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는 처음부터 예상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완전한 일관성과 최대 해상도 부분은 학습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개선된 게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일관성 같은 경우엔 OREF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능 부분은 프롬프트의 이해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편집 성능 같은 경우엔 에디트 모델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를 포함해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출시 타임라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며 사장님이 굉장히 강조한 건 이 내용이에요. 유동적이다. 늘 업데이트 시기에 관련해서 사장님이 부리는 엄살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 모델인 보수적 V8 모델 같은 경우엔 비교적 빠르게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야기로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번 달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달이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31일을 예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1일일 거예요. 학습 이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학습이 완료되게 되면 모델을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미드저니는 보수적으로 작은 모델을 먼저 발표를 하고 이후에 증류와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속도 향상을 시도할 거고 편집 기능들이 비슷한 시점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V8의 생성 모델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에디트 모델을 발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표는 1개월 동안 여러 개의 강력한 V8 관련한 업데이트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V8 생성 모델이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 이후에 에디트 모델,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능 이런 식으로 주간 업데이트가 한 달 정도 이어질 게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델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투 트랙으로 함께 UI 업데이트도 진행될 게 예상이 됩니다. 발표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은 매주 새로운 미드저니를 만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업데이트 지옥이 열리는 상황일 것 같네요.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단 이 역시 변동이 가능하다. 변동이 가능한 시점은 일단 시작하는 보수적 V8 모델의 발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 스타트할지 모르겠지만 스타트하고 나면 계속 열심히 달려갈 예정이라는 이야기 같네요. V8 파생 모델 네이밍 그리고 더 큰 모델들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V8의 파생 모델을 만들 모양이에요. 대략적으로 V8 미니, 스탠다드, 메가와 같은 티어 구성을 고려 중이고 이름은 아직 미정이니까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드저니가 네이밍 센스 없기론 유명하죠.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일 테고 메가 모델 같은 경우엔 성능이 좀 높은 모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상이 안 되는 건 이 미드저니 미니 모델입니다. 개념적으로 미니 버전이 존재하지만 연산 자원 제약으로 출시 지연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념적인 부분의 미니 버전이라는 게 도통 감이 안 잡히긴 해요. 어쨌든 어떤 특징이 있는 미니 모델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 모델을 돌리려면 기존 모델과 자원 쉐어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니 버전을 서비스하려면 서버가 따로 필요한데 이 서버 수급의 문제로 출시가 지연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 및 데이터 작업이 따라오면 V8 이후에 더 크고 더 좋은 모델이 빠르게 등장할 수 있다. 이게 메가 모델인 것 같아요. 반갑지 않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용자들이 4배에서 8배 비싼 옵션이라도 성능이 더 좋으면 수용할 거라고 판단했다는데 미드저니 터보의 경우엔 4배 빠른 게 2배 비싸죠. 이 정도의 성능 향상에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이면 미드저니 사용자 입장에선 오케이 할 만한데 4배에서 8배 비싼 옵션이라면 8배에서 16배 성능 향상이라고 하는데 이미지 생성에서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성능이 더 좋다는 거에 수긍을 한다면 비싸도 사용을 하긴 할 겁니다.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경우엔 한 장의 이미지 생성하는데 대략 1,000원쯤 드는데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다 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드전이 단가를 생각을 하면 이 4배에서 8배 비싼 옵션이라는 게 나노바나나 프로 정도의 가격인 것 같아요. 나노바나나 프로의 성능 정도가 미드저니에서 나온다면,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미드저니 V8 아키텍처의 특징상 스케일링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아직도 미지수긴 합니다. 새로운 아키텍처 덕분에 미래 모델은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빨라지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듈식으로 기능을 합쳐서 빌드인하는 이 모델의 특징상 유저가 요 정도 단계만 필요하면 요 정도 단계의 프로세스만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유저가 필요한 게 딱 요 부분일까라고 정하는 게 어떻게 빠르게 판단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관건이겠죠. 이미지 편집과 다중 이미지 레퍼런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상하고 있었지만 가장 큰 일정 불안정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다중 이미지 레퍼런스 편집인데 10개의 이미지를 참조시키고 그 10개의 이미지에서 10명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하나의 장면에 배치하는 정말 꿈의 기술이겠죠. 각각의 모델들을 모두 다 이미지로 첨부시키고 이 모델들이 모두 다 한 화면에 나오는 기술을 의미하긴 합니다. 10명의 캐릭터가 한 화면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건 연속성은 충분히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학습 결과만 가지고 공짜로 되는지 아니면 추가 학습이 필요해서 한두 달이 더 걸릴지가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상으론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현재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일관성이 나올 거냐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이야기고, 이게 된다고 하면 바로 발표하겠다는 이야기고, 품질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학습으로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이야기하면 우리는 10개 필요 없고 한 두세 개 정도의 이미지에서 두세 명의 캐릭터를 한 화면에 나타내기만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징상 10장에서 10명의 캐릭터를 갖고 오는데 이 성능이 떨어지면 5장에서 5명의 캐릭터를 가져오는 게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도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정도의 일관성이 현재 모델에서 될지 추가 학습이 필요할지는 V8이 일단 나오고 나서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버 용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새로운 모델은 V8 모델이겠죠. 더 크고 복잡해서 기존 서버 전부로도 실행되지 않는다, 서버가 모자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산 자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 이유가 보수적인 작은 모델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버는 추가 도입이 예정돼 있지만 벤더 납품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H100을 얼마나 빨리 수급하느냐의 문제인데, 미드저니가 필요한 H100 같은 경우엔 한두 장이 아니겠죠. 1000에서 만장 단위의 H100일 건데 국가 단위 구매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줄 서 있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미드저니 또한 이 납품 일정 지연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이 추가되는 서버가 3월에 또 하나의 대형 클러스터를 도입할 계획인데 용량 측면에선 큰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미드저니 V8도 있지만 기억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V8 이후에 나올 비디오 버전 2도 고려된 서버 증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생성형 AI 서비스하는 업체들 보면 서버 스케일업 수준이 한 번에 2배에서 3배 정도로 진행되는 걸 고려한다면 H100이 한두 장 필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내부적으로 위험 구간이라고 판단되는 게 2월에서 4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위험 구간을 설정한 걸 고려한다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V8이 나오고, 서버 용량 제한 때문에 작은 모델로 서비스하다가 서버가 증설되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을 건데, 이게 딜레이가 되면 4월까지 밀리니까 위험 구간을 2월에서 4월 정도라고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위험 구간에는 추론 용량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긴데, 미드저니가 유효 자원이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를 잡아놓고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생성형 AI 특징상 갑자기 사용자가 몰렸을 때 서비스 전체가 다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피하려고 유효자원을 생각보다 여유있게 잡는데 이 용량이 타이트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초기 V8에는 릴렉스 모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돈 내고라도 쓸 테니까 발표만 해라 라는 생각을 하죠. 이런 자원의 제약이 심할 경우에는 V8 출시 시점에 등급별 접근 제한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비디오 시절에 등급 제한을 고려하면 첫 번째가 연결제 사용자고, 두 번째가 1년 이상 사용한 장기 이용 고객이었고, 세 번째가 10,000장 이상 생성한 파워 유저 그룹으로 나눕니다. 대략 이 정도의 퍼센티지가 미드저니 사용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한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주간 업데이트와 함께 이 등급을 넓혀갔던 걸 생각을 하면 이번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용기간이 1년이 안 된 프로 이하 사용자 같은 경우엔 이런 게 어딨냐 라고 말하실 수 있겠는데, 이런 단계별 접근 제한을 두는 건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10%의 사용자, 이후에 25%, 이후에 50%, 그리고 이후에 100% 사용자에게 순차적 개방 전략을 쓰곤 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보통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한 2-3일 정도 걸려요. 미드저니도 비슷하게 이런 제한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았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V8 미니를 더 쉽게 구동이 가능하게 대폭적인 속도 및 효율 최적화를 계획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드저니 V8 미니는 도통 모르겠고, V8의 모든 기능이 다 나왔을 때는 속도도 높고 효율도 최적화된 모델로 서비스할 게 예상이 되는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빨라졌네 정도의 속도 차이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화와 미적 요소에 관련된 얘기인데, 더 나은 개인화 시스템을 탐색 중이고 일주일 내에 더 명확해질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개인화 시스템은 12월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아직도 갈지 말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에 해당 서비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에 일로 갈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V8의 핵심 초점은 기본기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기본기를 대폭 강화한다는 건 생성되는 이미지 품질이 높다는 소리고, 프롬프트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이미지 생성형 AI의 기본 중의 기본을 충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드저니의 이런 철학적 방향에 매우 공감하고 응원을 보내는 편이어서 반가운 내용입니다. 생성형 AI의 굉장히 특이한 기능에 열광을 보내는 유저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열광하던 특이한 서비스가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질 때 그 서비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런 기능은 신기하긴 한데 이미지 품질이 떨어진다. 역시 이미지는 미드저니만한 게 없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 생성형 AI는 특별한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미지를 잘 만드는 이 기본기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수많은 이미지 생성형 AI들을 보면 이 기본기에 집중하고 있는 건 미드저니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본기를 대폭 강화하면 유저들이 생각할 때 더 똑똑하고 근본적인 성능이 강해진 V8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이상한 부분은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부 이상한 부분은 스타일 익스플로어, 스타일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스타일 레퍼런스 시스템, SREF 코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타일 익스플로어에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추가되면서 이상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당분간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스타일 익스플로어와 스타일 크리에이터가 당분간은 업데이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 크리에이터와 스타일 익스플로어는 우리가 알아서 쓸 테니까 V8이나 빨리 내놔라 라는 생각을 하죠.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니즈 7의 업데이트 스케줄이 공개됐습니다. 니즈 7은 팀 계획상 1-2주 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팀은 애니메이션 개발팀인 일본의 스펠브러쉬의 개발팀을 이야기합니다. 니즈의 개발 일정은 이 스펠브러쉬 팀이 모두 다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 1-2주 후에 나온다는 목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팀이 일본 팀이라 그런지 발표 스케줄을 이야기할 때 미드전이 메인 팀보다 깐깐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1, 2주 안에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니즈7의 기대치는 니즈 사용자들이라면 대체로 만족이 예상된다는데 니즈 특유의 느낌의 이미지를 잘 만들고 거기에 OREF를 사용하는 결과물이라면 기존 니즈 사용자들의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이 아니라 대만족이 예상됩니다. 반면에 니즈를 사용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니즈로 몰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니즈 사용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 사용자들이 대만족을 하면 나름 AI 씬에서 센세이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V8 아키텍처에 대한 자랑을 하면서 왜 V8이 더 빠르게 발전이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V7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기능 개발 속도가 저하됐던 게 현실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업스케일러도 V6에서 개발된 거고 편집 기능, 에디트 기능도 V6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펜과 줌도 V6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V7 같은 경우엔 생성 모델만 존재하고 V7의 에디트 모델을 개발하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가 몇 번 이야기된 적이 있었는데 노력은 했는데 V7이 너무 복잡하고 개발 속도가 너무 느려서 너무 많은 자원이 투입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버전을 이야기하는 결과로 보면 V7의 에디트 모델은 결국 실패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V7이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라고 해서 선택된 아키텍처인데 이렇게 복잡한 거에 한 번 뒤인 개발팀이 선택한 아키텍처가 현재 V8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인데 그 아키텍처로 개발한 V8의 목표가 복잡도를 낮추고 기술 부채를 줄이는 게 목적으로 삼았다는 걸 봐서 V7에서 세게 디긴 딘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있었고 V8이라는 방법을 찾았고 결과적으로 기능 출시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게 설계됐다고 하는데 미드저니 개발팀의 특징상 뭔가 개발하면 출시하고 고민하는 기존의 패턴상 V8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미드저니 사용자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미드저니 사장님과 팀에서는 굉장히 자랑하는 프로젝트죠. 하드웨어 프로젝트와 올해 발표할 수많은 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드웨어 프로젝트는 발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 2년째 계속하고 있죠. 초기 발표는 현재 작업 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즉시 판매 제품이 아닌 데모 버전을 먼저 내놓을 모양이에요. 도대체 뭘 발표하는 건가 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미드저니에 로그인 안 한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쪽에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특징을 아이콘으로 표시해 놨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미지와 비디오 모델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드저니 비디오 모델을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엔 TBA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뭔가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콘으로 뭔가 표시를 해놓은 것 같죠. 비주얼적인 이미지와 비디오를 만드는 게 시각적인 아이콘으로 나타낸 걸 보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엔 월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번째는 사람 마음속을 뭔가 읽어낸다 라는 미드저니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통계적인 연구가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도통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엔 머스크가 한다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지만 미드저니가 생각하는 미드저니는 사람 중심의 미학, 연구 모델 랩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설마 그런 하드웨어는 아니겠죠. 이렇게 사용자들이 안 보는 곳에 몰래 스포일러 이미지를 표시해 놓긴 했는데 이 내용을 매우 빠른 출시와 발표가 예상돼 있다고 하는데 향후 6개월 동안 8개 이상의 발표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한 달에 1개 이상을 발표할 것 같은데 거의 매달 꽤 큰 발표가 하나씩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드저니 사용자들은 늘 하는 말이 이거죠. 이런 거 할 시간에 미드저니 모델이나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뭐가 나올지는 궁금하긴 한데 큰 기대가 안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종합적으로 올해는 이전 모든 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요 출시가 있을 예정이라고 팀이 전망하는데 이 전망은 희망에 가깝지 싶어요. 한 2년째 오피스 아워를 꾸준히 참가해본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팀의 전망은 사장님의 의지와 직원들이 갈려나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오늘 있었던 미드저니 오피스 아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미드저니가 밝힌 2025년 로드맵을 생각해보면 되려나 싶었던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90% 이상은 실현이 되긴 했어요. 올해 로드맵도 물음표가 좀 많긴 하지만 내년 이맘때 생각해보면 얼추 다 실현이 될 게 예상이 되긴 합니다. 1월 말에 V8이 나오고 나서 한두 달 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업데이트가 정신없이 나올 때는 업데이트 다 된 이후에 한꺼번에 공부하겠다라는 생각하면 내용에 치여서 업데이트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의 발자국 단어는 미리미리입니다. 경험상 이렇게 업데이트 홍수가 예상됐을 때 지금 뭔가 준비해야 될 건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대해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나온 미드저니 기능에 대해서 미리미리 충분히 사용해봐서 충분히 익힌 상태로 업데이트와 만나야 놓치는 내용 없이 꾸준히 미드저니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1월 말에 V8이 나온다고 예상했을 때 3주 정도 남았는데 V8 나오기 전에 V7에 나온 기능들 미리미리 정리 다 하시고 충분히 익혀 놓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미리미리와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